주단쌤과 제가 합의를 볼 정도로 정말 중요하고 초등 때는 꼭 했어야 됐는데 그게 안 돼서 후회스럽고 안타까운 오늘 세 분이 좀 경쟁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근데 시간이 없다 셋 다 하기에는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뭘까? 자신감이 없으면 남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심리적인 위축감이 들 수가 있지만 초등 때 제대로 경험하고 온 친구들은 자신 있게 그런 순간순간에 나서서 엄마 나 이제 그만 다니고 싶어. 너무 힘들어. 근데 그 시기를 딱 넘으면 별거 아니었네. 나도 할 수 있었네. 아이가 또 이만큼 성장해 있거든요. 뭐가 되든 좋다. 너가 꼭 필요하다.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그 말씀이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더 드리면 만약에 부모님들이 얘가 좋은 대학을 가길 원하신다 하면은 무조건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초등 때부터 그런 힘을 실어주시는 거 엄청난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뭘 궁금해하실지 몰라서 모두 모셔봤습니다. 자, 런웨이 오늘 7탄으로 돌아왔고요. 저는 권태형 소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정말 주단쌤과 제가 합의를 볼 정도로 정말 중요하고 초등 때는 꼭 했어야 됐는데 그게 안 돼서 개인적으로 후회스럽고 안타까운 정말 진짜 공부 중에 하나를 주제로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주실 세 분을 모셨고요.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 교사로 재직 중인 강민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박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영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아마 교육 채널 최초뿐만이 아니라 어떤 방송에서도 볼 수 없는 조합이거든요. 중등 윤민채 선생님 세 분을 모셔놓고 초등 때 정말 필요한 그리고 평생 도움이 되는 교육에 대한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은미채 교육이 초등 때 어떻게 보면 국영수보다도 더 중요한 측면이 있다라고 정말 생각을 하거든요. 관련해서 몇 년 전에 저희 채널에 그런 영상을 올린 적도 있는데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어요.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 또 AI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 안에서 중학교 선생님들이신데 초등 때 예체능, 그러니까 음악이든 미술이든 체육이든 좀 제대로 경험한 아이들이 중학교에 딱 올라왔어요.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다른가요? 딱 보면 티가 나나요? 중학교에서는 수행평가로 가창, 연주, 창작, 작곡 수행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들을 할 때 요즘 아이들이 정말로 노래 부르는 거, 아이들 앞에 서가지고 연주하는 거 이런 거 되게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중주나 이중창으로 수행평가를 많이 보는 편인데요. 그럴 때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조금 경험을 하고 온 아이들은 친구를 배려해서 템포를 기다려준다든지 이중창을 할 때도 자신이 목소리가 튀지 않도록 조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배려하는 마음과 연결이 되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 분이 좀 경쟁을 하셔야 됩니다.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근데 시간이 없다 셋 다 하기에는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뭘까? 경쟁을 한번 제가 붙여보겠습니다. 미술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미술 같은 경우는 감상 부분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왔는지가 조금 보이거든요. 만약에 명화를 보여줬을 때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 좀 다르게 오는 아이가 있어요. 한 친구 같은 경우 중학교 1학년인데 그 친구한테 카라바조 작품을 보여줬는데 아이들은 모나리자, 절규 이 정도만 아는데 그 친구가 작가 이름을 딱 맞추는 거예요. 너무 놀랬거든요. 너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자기는 그림 보는 게 너무 좋대요. 왜 좋아? 그랬더니 처음 봤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글을 읽고 그림을 다시 보고 배경 지식까지 알게 되니까 그림이 새롭게 보이고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을 찾아내고 배움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대로 경험을 하고 온 아이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체육 같은 경우도 초등학생 때 제대로 체육을 경험하고 온 친구들은 주도성, 적극성, 자신감 이런 세 가지에서 확실하게 차이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체육 교과는 국영수랑 비교했을 때 내가 이런 동작을 자신 있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으면 남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 때문에 심리적인 위축감이 들 수가 있지만 초등 때 제대로 체육을 경험하고 온 친구들은 자신 있게 그런 순간순간에 나서서 친구들 앞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친구들 사이에서의 호감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학기 초반에 생기는 부분들을 봤던 것 같습니다. 공감이 되는 게 사실 중학교 때는 초등학교 약간 아기 같은 걸 좀 벗어나서 조금 성장을 하는 단계인데 그때 한참 호르몬도 막 복잡해지고 사춘기, 중이병 이야기도 나오고 그럴 때 뭔가 심리적 위축되는 아이들도 많고
그런 면에서 운동을 나름 하고 온 아이들은 자신감이 있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선생님들한테도 이쁨을 받을 수 있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학기 초에 선생님들이 모든 학생들 이름을 외우기는 어려운 상황에 먼저 이렇게 나서는 친구들은 먼저 이름도 외우게 되고 이름을 많이 불러주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친구들하고 관계에서도 주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팔로워보다는 리더의 위치에서 역할을 많이 하게 되면서 친구들 간의 관계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도 학창 시절을 좀 떠올려보면 특히나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보이지 않는 힘의 서열이라는 게 또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출 수 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그거에 이어서 그게 학습이랑도 연결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시나요? 체육을 하다 보면 특정 과제에 집중해서 계속 연습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아서 집중력에도 도움이 되고, 이거를 꼭 성취하겠다는 그런 태도도 되게 중요해가지고 목표의식도 함양이 되고, 또 필연적으로 체육은 특정한 동작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실패를 계속해서 이제 마주해야 되는 그런 과목인데, 계속 반복해서 연습한 결과로 뭔가를 성취하게 됐을 때 실패라는 게 그렇게 크게 위협적인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회복 탄력성 이런 것도 학습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민쌤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담임할 때 저희 반 떠오르는 애가 갑자기 있었어요. 그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축구하던 친구예요. 선수로 하려고 하던 친구였는데 부상을 당해가지고 더 이상 선수로는 못하고 공부로 방향을 틀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노베이스에서 공부를 시작하는데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보잘것없는 성적을 뒤집고 거의 반에서 막 1, 2등 할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그랬더니 축구했을 때가 더 힘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단내가 날 정도로 운동을 하고 맨날 넘어지고 그 실패의 경험, 그리고 나는 끝까지 해야 된다. 이 끈기와 노력이 공부에도 전이가 돼가지고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예체능에서 어떤 목표를 성취한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이거를 그만두게 되더라도 다른 학습으로 갔을 때 목표 단계를 스몰 스텝 아이들이 자기 상황에 맞게, 운동 경기도 그렇잖아요. 몇 회 했더니 안 돼, 20회 해봐야 돼. 그림도 그렇잖아요. 그쵸. 그리고 음악도 사실 연습도 10번 해서 안 돼, 20번 해서 안 돼. 이렇게 여러 연습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들이 성장을 해내고 되게 힘든 과정이거든요. 연습의 과정이 되게 지치고 하기 싫고 이런데 이런 끈기를 겪어내는 과정이 학습에서도 확실히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초등 때 이놈의 국영수. 저도 영어지만 국영수를 강조를 하고 잘하기를 바라서 시키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끈기라든지 그런 부분, 영어를 잘하려고 영어로 연습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렇게 몸도 건강해지고, 그렇죠? 음악도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쌓아놓고 그런 다음에 시기에 맞게끔 영어 수학 공부를 또 연결하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고 보고, 저도 그런 주변의 사례들이 꽤 있어요. 나는 동생들도 그렇고 고2 때 운동 그만두고 오히려 공부로 넘어갔을 때 극한의 집중력을 보여가지고, 그게 타고난 그런 거였냐 아니면 운동이라든지 여러 활동을 통해 가지고 후천적으로 개발된 영역이냐라고 봤을 때 후자가 더 크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맞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있거든요. 수영을 꼭 시켰어요. 중학교 2학년 아이는 접영까지 했고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는 이제 접영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고비가 있어요. 엄마 나 이제 그만 다니고 싶어. 너무 힘들어. 근데 이것만 넘어봐. 약간 당근을 주면서 그 시기를 딱 넘으면 아이가 또 이만큼 성장해 있거든요. 그리고 아 별거 아니었네. 나도 할 수 있었네. 이런 자신감이 운동을 하면서 좀 붙는 것 같아요. 중2인데 아직도 수영을 아니 시키고 지금은 그만뒀어요. 언제까지요? 네,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하고 태권도를 중2까지 했어요. 태권도도 했어요.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 아이인가요? 제가 시켰어요. 저는 아까 선생님 얘기하셨듯이 회복 탄력성, 그게 정말 운동에서 많이 효과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접 체감을 하셨어요? 아이가 좀 변한 그런 상황? 네, 이거는 제 맹신일 수도 있는데 공부할 때도 그런 게 전이가 되지 않았나. 내가 풀기 싫은 수학 문제 그런 것도 끈기를 가지고 아니야 다시 한번 해보면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뇌과학적으로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학습 목표를 세우는 훈련을 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공부적으로 스텝을 하나하나 받는 건 어릴 때부터 너무 과중한 마음의 심리적인 부담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체능 교육을 통하면 아이들이 실패를 조금 덜 두려워하고 자연스럽게 그 단계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아노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저희 아이들 둘 다 피아노도 가르쳤는데 네, 피아노도 맞습니다. 중간에 고비가 와요. 맞아요. 너무 힘드니까 엄마 그만 다니고 싶어 이러는데 이것만 넘어봐 그러면 그 다음에 너무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고 맞아요. 제 친구 딸도 네. 1학년이어가지고 피아노를 시켰는데 전공하시는 선생님이었어요. 야마 피아노를 사주신 거죠. 그런데 한 달 다니다가 안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가만히 두셨는데 오히려 혼자서 맞아요. 연습을 하게 되고 그 단계를 거치면 네. 아이들이 또 겪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 자체가 되게 소중한 교육인 맞아요. 것 같아요. 특히 어려운 거를 겪어보고 실패도 네. 해보고 근데 그게 영어 수학이면 너무 싫은데 그렇죠. 그래도 이게 체육이고 음악이고 미술이면 그래도 재미는 좀 있으면서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게 오히려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건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요새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체육대회 같은 걸 할 때 일부러 승부? 해버리잖아요. 초등학교에서는 왜냐면 우리 애가 기죽는 게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냥 상관없이 무승부로 하자라고 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해요. 중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패의 경험을 우리 아이에게 주고 싶지 않다. 그 부모의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건전한 경쟁 그리고 스포츠맨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겪어내고 성장해야 되고 어떤 목표에 도달해내는 것들을 겪어내는 그 과정이 너무 필요한데 부모님들께서 지금 단순한 실패의 순간을 겪게 하고 싶지 않으셔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이 그런 듭니다.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오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보면은 승패 없는 세계에서 살다 온 아이들은 중학교 1학년 2학기부터 바로 시험이고 경쟁 사회인데 저 체육대회도 할 말이 많은데 담임을 계속 할 때마다 체육대회 목숨 걸거든요. 저희 반 아이들이 1등 하게끔. 근데 그 1등 하는 방법이 개인의 타고난 재능이 아니고 그냥 우리 함께 연습하면 함께 일어나갈 수 있는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마다 애들 불러서 팔자 줄넘기 계속 연습시키고 줄다리기 연습시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반이 항상 1등을 해요. 이야, 네. 하시네요. 선생님이 이렇게 승리를 네, 네. 근데 아이들이 그거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나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였는데 이렇게 뭔가 연습해서 그것도 공부는 단시간 내에 결과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단시간 내에 우리 반이 1등 했어.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은 항상 체육대회 지나고 나면 분위기가 더 좋은 거예요. 협력도 잘 되고 그렇죠. 예, 공부 있는 데서도 잘 못하면 제가 너 체육대회도 잘했잖아. 이거 한 번만 해봐. 그러면 할 수 있어. 그러면 그걸 또 믿고 공부하는 면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회복 탄력성이라는 그렇죠. 개념에서 교수님들이나 세계적인 저명하신 학자분들도 하는 얘기가 공통적인 얘기죠. 실패가 권장돼야 된다. 오히려 실패를 하면서 좌절하고 이게 아니라 실패를 했는데 나름 그런 노력을 했어. 그걸 이겨내는 과정에 성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무승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있는 지역이 비평준화여가지고 고등학교 진학할 때 내신 성적으로 원하는 학교를 가는 그런 지역인데 그래서 중학교들이 시험 문제를 되게 다 평이하게 내는 그런 경향이 있고 어디 학교가 더 쉽게 내나 경쟁할 정도로 그래서 그 친구들이 중학교 때는 학습에 있어서 실패 경험이 없다가 고등학교 가면은 본인의 실제 실력을 마주하고 오히려 더 많이 낙담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전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나중에 후회를. 근데 그때 좀 있잖아요. 오히려 성장하는 단계에 있어서 그런 경험이 중요하고 그 경험이 사실 영수도 좋지만 은미체에서 초등 때 경험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값지지 않아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은원 선생님 아이들 그림만 봐도 뭐가 보인다고 하셨어요. 아, 네. 뭐가 저는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그림만 봐도 그 아이 성적이 좀 보이거든요. 성적 네. 그림을 봤는데 성적이 네.
그림을 그리는 유형이 아이들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정말 잘 그리는 아이. 두 번째는 열심히 그리는 아이. 그리고 세 번째는 못 그리는 아이거든요. 셋 중에 가장 공부를 잘할 것 같은 아이는 열심히 그리는 그렇죠. 열심히 그리는 아이예요. 그림에 재능이 없어도 그리는 태도만 봐도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겠다 이런 짐작이 들어요. 학교에서의 미술 수업은 화가를 그려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행평가가 성실함 이런 태도에 점수를 더 많이 줘요. 자료조사하고 계획서 쓰고 스케치하고 채색하고 이 일련의 과정을 성실하게 해야지만 좋은 작품이 나오죠. 물론 잘하는 아이 분명 있죠. 근데 감각이 없는데 진짜 진득하게 열심히 하는 아이가 있어요. 예, 그런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수행평가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열심히만 해도 중고등학교 수행평가나 미술은 전혀 문제가 없죠. 네,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어요. 물론 100점은 못 맞을 수 있는데 만약에 타고난 아이인데 성실하기까지 해. 그러면은 그 아이를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은미체는 80점 이상에서 100점까지 모두 A 똑같은 내신 점수예요. 네, 그럼 뭐 네, 받을 수 있겠네요. 맞아요. 열심히 하면. 네,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음악은 이런 연관성이 없나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건전하게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는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중3 학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특목고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굉장한 압박감을 많이 느끼었던 어느 날이었는데 학교에 손기타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쳤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입시를 하면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해낼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 굉장히 많이 짜증도 내고 고3 있으면 거의 상전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친구가 선생님 그때 기타 수업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 굉장히 잘 버틸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들을 봤을 때 아이들이 학업적으로 길게 가려면 스트레스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게 게임밖에 없는가 봐요. 네. 이거밖에 없는가? 애들한테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음악, 미술, 체육이 됐든 뭐가 되든 좋다. 너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한 무엇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그 말씀이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국제학교도 그렇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명문학교라고 하는 곳들이 대부분 악기 하나는 우주로 맞습니다. 스포츠도 마찬가지일 네. 거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과거나 카이스트에서 합창이나 밴드부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오케스트라하고 이런 거 악기 하나 네. 배워가지고 그래서 초등 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걸 안 하던 애가 갑자기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고등학교 때 갑자기 뭔가를 한다? 안 맞잖아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맞아요. 않고. 제가 체육교사다 보니까 더 그런 게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떤 학년은 1년 동안 학교폭력 사안 이런 게 되게 많은 학년이 있고 어떤 학년은 되게 유순하게 문제 없이 잘 흘러가는 학년이 있는데 축구를 좋아하고 운동장에서 점심시간 되면 친구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축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학년은 그런 학폭이나 일탈 같은 게 문제가 많이 없지 않나. 일리가 있는 게 이렇게 발산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까 선생님도 서부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운동을 한다는 것, 친구들이랑 같이 뛰어논다는 것 자체가 사실 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그 과정에서 친구에 대한 이해나 살짝 게임이나 하고 놀다가 부딪혔을 때 왜 내 영역으로 오지? 근데 같이 축구 뛰어놀면 그런 게 어딨어요. 같이 그냥 네. 뒹구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일단 힘도 좀 빼고 그렇죠. 맞아요. 딴 데다 쓸 에너지도 좀 빼고 거기다가 같이 어울려서 뭔가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축제 때가 되면 애들이 정말 밴드부를 열심히 하든지 댄스를 열심히 하든지 이 에너지가 과연 어디서 왔을까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이거를 학업 속에서 누르고 살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예체능을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전국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계실 텐데 몇 학년까지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오히려 권장된다. 이거 사전에 지금 없던 질문인데 이거 미리 짜서도 안 되고 그냥 솔직하게 왜냐하면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그런 프로니까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는 동시에 학년을 말씀해 주시죠. 그게 초등학교 중학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예체능을 그래도 시켜도 괜찮다고 믿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 둘 셋 고3. 고3. 제가 뭘 들은 지금 중1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유가 뭘까요? 유학기제가 중1까지는 쭉 이어져 오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까지는 인지적인 부분이라든지 심리적인 부분이 베이스를 만들고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일 때까지는 시켜도 네. 충분하다. 네, 네. 중학교 선생님으로 봤을 때 네. 아무 문제 없다. 자, 체육생님. 저는 중2라고 말씀드렸는데 비슷한 그런 이유에서 중1을 할까 2를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중2라고 했는데 일단은 뭐 중학교 3학년에 들어서면 아무래도 그때는 고입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중1을 넘어서 중학교 2학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예체능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학습의 긍정적인 효과도 같이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초등학교 학년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대부분 5학년 되면 다 많이 끊으시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고3까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정말요? 네. 전공이 아니에요. 체육이요, 체육. 특히 고3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고3 담임 때도 아이들한테 공부만 하지 말아라. 단 뭐 하루 30분이라도 좋으니 러닝머신 위해서 뛰든지 산책을 하든지 배드민턴을 하든지 농구를 하든지 일주일에 2-3번은 꼭 운동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운동을 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다음에 체력도 좋아지고. 체력이 네. 고3 담임 하셨으니까 네. 체력이 문제되는 애들 되게 많죠. 많아요. 애들 눈에 초점이 없고 항상 병든 닭처럼 그러고 있거든요. 운동을 해야 돼요. 픽픽 쓰러지고. 네. 솔직히 애들이 게임만 줄여도 운동할 시간이 많아요. 네. 핸드폰만 줄여도. 맞아요. 그리고 꼭 체육관이나 학원을 가지 않아도 요즘 러닝이 또 대세니까 집 앞에 산책로 30분 뛰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들이 얘가 좋은 대학을 가길 원하신다 하면은 무조건 운동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체력을 위해서라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특히 여학생 네. 아예 체력 때문에 공부 자체가 안 되는 애들 맞아요. 맞아요. 아이들이 공부하려고 앉아있다가 좀이 쑤셔가지고 막 이게 비배 끄고 이런 게 옆에서 보면 이게 또 집중 못하네 정신 차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체력이 떨어진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거부하는 거죠. 네. 그거를 미리부터 좀 풀어주는 게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생들 중에 여학생들은 필라테스 많이 다니고요. 남학생들은 뭐 체육관, 복싱도 배우고 헬스 아니면 이런 거 많이 다녀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예체능은 몇 학년 때 끊어야 되나요? 실제로 5학년쯤 되면은 많이 정리를 많이 하시거든요. 영어, 이제 수학 할 시간도 늘려야 되고 시간 없다. 네가 이렇게 여유를 부릴 때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마 오늘 영상을 보시면 생각들이 좀 많이 달라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뭐 미술을 대표하는 지금 두 분이 나와 계시고 근데 저는 음악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침에 아이들 밥 차려줄 때 항상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거든요. 그러면은 하루가 되게 평온하게 시작이 돼요. 아이가 늦잠을 자더라도 엄마 마음도 평온해지고 아이들도 평온해지고 클래식 그래서 음악이 심리적 주파수에 차분함을 주는 네. 그런 과학적인 그 주파수대를 네.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보통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지만 그래야 된다라고 하거나 혹은 음악을 들으면 공부가 되는 상황이 보통 클래식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사가 있거나 맞아요. 뭐 비트가 세거나 네. 아무리 이게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영어 가사라고 하더라도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게 되게 신경이 쓰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게 된다. 근데 은선쌤이 수행평가 말씀을 아까 네, 하셔가지고 네. 미술뿐만 아니라 전과목 수행평가에도 엄청난 도움이 된다면서요. 사실 초등학교도 그렇지만 중학교도 그리기를 잘하는 친구들이 수행평가 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역사 신문 만들기, 무슨 포스터 대회 이런 식으로 그리기 실력이 좋은 애들이 어드밴티지가 있긴 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진짜 똥손이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도 비평준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대회에서 상을 하나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대회나 수행평가에서 통하는 미술 잘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미술에만 그거 아니라 전과목 네 수행평가 무슨 대회 네 공식이 있어요. 공식. 네. 첫 번째는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어라. 아, 캐릭터를 만들. 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거를 창조하려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톰 게이츠라는 책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 안에 남자아이 캐릭터가 하나 나오거든요. 걔를 따라 그려요. 따라 그리는 거 좀 쉽잖아요. 좋아하는 책이면 더 좋아요. 따라 그리고 거기서 머리 스타일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걔를 뭐 뽀글뽀글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눈동자를 크게 한다던가 좀 변형을 하는 거죠. 똑같이는 말고. 그래서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어요. 그리고 걔를 여기저기 다 써먹는 거죠. 역사신문 만들기에서도 얘가 뭔가 소개하는 것처럼. 그리고 보통 미술 선생님들이 자화상 그리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데에서도 얘를 크게 그리는 거죠. 무조건 크게 그려야 돼요. 네. 크게 그려라? 네. 두 번째, 주인공은 크게 그려라. 그래서 여백이 거의 없이
그리고 많은 요소들을 넣을수록 얘가 성실하게 한 것처럼 보여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테두리를 그리고 거기에 색칠을 해라. 네, 두꺼운 매직이나 네임펜, 검은색이나 뭐 다른 색도 좋고요. 테두리를 하고 그 안에 색칠을 하면 잘 그려져 보여요. 예, 테두리 없이 그냥 연필선만 있고 거기에 색칠하면 조금 미완성처럼 보이는데 그럼 세 가지 네. 방법을 아들한테 네, 전수해가지고 상을 하나 받아왔더라고요. 네, 만화 그리기 상을 받아왔더라고요. 어머니와 똥손인 똥손인 아들이 이 공식대로 네, 네. 했더니 상을 받았다. 네, 물론 내용도 좋아야겠죠.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가면 뭐 국영수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수행평가가 워낙 네. 중요해졌잖아요. 미술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이제 쓰고 뭐 그려봐라, 써라, 만들어봐라가 많아서 이렇게 미술 역량 자체가 사실 영어 수학에도 좀 중요한 게 돼버렸죠. 세 가지 공식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밴드부 공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견 조정에 곡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안 맞춰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딱 모두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 이야기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이런 음악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의견 조율하는 방법,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배울 수도 있고, 이 친구가 우리가 공연을 잘 완성해내는 게 목표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음악 활동을 통해서 조금 더 마음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술은 약간 개인적인 네. 부분이지만 체육이랑 음악은 같이 합창을 하거나 뭐 공연을 하거나 그랬을 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서로 어른들이 배려해줘, 기다려줘 이런다고 애들이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배려심이 중요해라고 네. 얘기만 듣는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상황 안에 들어가 본다는 네. 그런데요 정말 내 목소리가 화음이 되려면 내가 튀어도 안 되고 네. 내가 틀려도 안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다릴 줄도 알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그런 걸 경험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갈수록 개인화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랬을 때 오히려 그런 협동심이라든지 그런 거를 말로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책으로만 배울 게 아니라 학동 때부터 경험할 수 있는 게 이런 예체능 활동이 아닐까. 미술이라고 하면은 그리기 말고도 감상도 있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 예일 대학이나 하버드대 의대에서 이 미술 감상을 아예 필수 교양 과목으로 넣거든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일까요? 네, 의대에서 필수를 하는 이유는 이 명화를 되게 찬찬히 관찰하게 되잖아요. 되게 세심하게 여기에 뭐가 그려졌고 이건 무슨 의미이고 이거를 세밀하게 관찰하게 되니까 의사들한테 되게 필요한 역량이잖아요. 세밀하게 관찰하는 게 수술을 할 때에도 되게 작은 것 하나도 세밀하게 캐치를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유수의 대학들이 미술 감상 과목을 아예 필수로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 미술관에 가서 명화를 천천히 보고 그 다음에 토론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느꼈던 감정들을 서로 얘기하다 보면 모두 다르잖아요. 근데 의사한테 필요한 능력이 공감 능력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명화 감상도 공감 능력도 기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게 감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세밀하게 또 묘사하는 것까지 이어진다고 해요. 세밀하게 묘사하면서 관찰력과 표현력도 길러지는 거죠. 사실 우리 아이들 위한 교육이라는 게 좋은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는 것만 목표가 될 수는 없겠죠. 결국 부모님들의 교육의 목적은 우리 아이가 단순히 뭐 20대, 30대가 아니라 노인이 돼서까지 인생을 좀 잘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가장 근본적이실 것 같은데 세 분이 다 지금 음악, 미술, 체육이신데 물론 선생님들이시지만 미술, 음악, 체육의 정체성도 같이 갖고 계신 세 분은 사시면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삶이 좀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음악은 감성의 영역이 좀 많이 지배를 하거든요. 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합창을 했어요. 중학교 때도 합창단, 고등학교 때는 중창단 지휘도 했었고, 그다음 대학을 올라가서도 성악을 전공을 또 하게 성악을 되고, 전공하죠. 네, 그리고 거기서도 합창단을 또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됐거든요. 어릴 때 노래하는 게 너무 좋아. 그리고 감성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표현해내는 그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대학 때 공연을 하게 되면 진짜 많이 떠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무대에만 딱 올라가면 하나도 안 떨리는 거예요. 되게 영혼의 자유함을 느꼈다? 제가 좀 젊긴 하지만 몸이 많이 아팠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도 있었고, 지치고 힘든 시절을 견뎌낼 수 있었던 힘? 이런 것들을 평생을 음악을 하면서 유지해올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차에 93.1 클래식 음악 항상 틀어놓고요. 뭐 애들 수업하고 쉬는 시간에도 재즈나 애니메이션 음악 항상 틀어놓고요. 궁금한 게 그렇게 네. 엄마가 음악 선생님이어서 성악도 전공하시고 음악 이렇게 많이 틀어놓으면 애들은 잘하는지 궁금해요. 그런 음악 환경 안에서. 또래 아이들보다는 좀 음감이 정확하게 노래를 부르더라도 또박또박 따라 부르고 엄마 그런 부분이 피를 있습니다. 유전 아니에요? 아직 애들이 없는. 예술 교육이 요즘에 SEL이라 그래서 소셜 이모션 러닝 사회성서 교육이 굉장히 교육계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AI 네. 시대가 되고 사람이 대체되는 시대다라고 네. 엄청난 이제 특이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교육 자체에서 어떤 인간다움이라든지 창의적인 부분이라든지 정서적인 거 그걸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능 교육이 정말 더 중요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해요. 인공지능이 검색만 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보다도 더 정확하고 방대한 지식들을 알려주는데 감성적으로 할 수 있는 예술교육, 체육교육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시대가 정말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야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지식과 결합되어졌을 때 새로운 창의성으로도 많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미술은 어떤가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미술 교사가 되었는데 전 제 적성에 맞춰서 직업을 가졌다는 게 참 좋고요. 휴직 중이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정말 갇혔잖아요. 1년 동안 너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하루에 하나씩 수채화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작게. 그래서 블로그에 올리고 그렇게 진짜 몇 백일 정도 그림을 매일 올리다 보니까 좀 힐링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험이 돼서 나중에 책도 쓰게 되고 개인 SNS도 키우게 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 면에서 미술이 저의 직업이기도 하지만 이런 감각들이 그냥 생활 곳곳에 그리고 나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고 그런 게 참 좋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큰아이는 그림을 잘 못 그리고 둘째 아이는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강요하진 않는데 저는 사실 음악하고 체육을 되게 저희 아이들한테 삶 속에서 녹여주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미술도 그렇지만. 그래서 진짜 음악이 흘러나오는 집이면 좋겠어서 매일 음악을 틀어요. 그리고 운동도 같이 하자고 해서 진짜 일주일에 뭐 2번, 3번씩 사교육도 시키지만 가족끼리 러닝도 하고 이러거든요. 좀 멀리 보면 정말 행복한 삶에 있어서 그런 게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엄마가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어른이 돼서 맞아요. 내가 자식 낳고 그랬을 때도 나 옛날에 이랬었는데 하면서 네. 자기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 좋아요. 근데 선생님 하나 고민이 있는데 저희 네. 아이가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어릴 때부터 음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자기는 노래를 만들겠다면서 지금은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지금 프로그램으로 매일매일 작곡을 하는 거예요. 너무 기특한데. 아마 곡도 한 300곡이 넘을 거예요. 와, 네. 엄청나네요. 네. 근데 이걸 전공해야겠다라고는 섣불리 우리한테는 얘기는 못하고 근데 저도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전공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수학도 똘똘히 잘하고 많은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음악을 한다? 그러면 좀 주저하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적의 사례를 얘기했어요. 가수 이적이 지금 서울대 나와서 가수를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엄마 난 대학도 안 갈 거야. 그냥 음악 할 거야. 그랬다고 해요. 근데 엄마 아빠가 그래도 대학은 가라. 그래서 서울대를 간 거죠. 그래서 서울대 나온 가수가 되었는데 저는 이런 사례를 얘기하면서 이적이 서울대를 안 나왔으면 가수로 성공을 했을까? 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이 방법 너무 좋아요. 하셨을 것 같아요. 안 나서도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적 팬이에요. 제 개인적인 고민이에요. 우리 아이가 너무 음악을 좋아하는데 어릴 때는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다 얘기했는데 지금은 꿈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제 생각엔 음악이 1순위인 것 같아요. 근데 집안 분위기상 아빠가 반대하는 것 같아요. 음악은 그냥 부캐로 했으면 좋겠어 이러니까. 저도 사실은 아버지께서 굉장히 반대를 하셨었어요. 제가 성남에 살고 있어서 개원예고를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중학교 때 예고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안 듣나시는 거예요. 성적이 아주 나쁘지는 않아서 공부를 더 해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셔도 이 하고 싶은 마음이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부모님께 반항 아닌 반항을 좀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겨우 음악을 전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아이가 좋아하면 저는 시키는 방향성이 좋지 않을까 아니, 근데 생각합니다. 300곡을 작곡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런 자발성이 그런 맞아. 아니에요. 유튜브에 엄청 올리고 싶어요. 자기 와. 곡의 반응을 보고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 딴 걸 다 떠나서 그렇게 자발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길을 열어주면 더 폭발할 수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오히려 길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거 해봐라고 밀어준다고 정말 그걸 꼭 할까? 맞아요. 그것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지금 그 정도의 자기주도성을 갖고 한다 그러면은 한번 밀어줘 보시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아이 스스로가 자발성과 동기부여를 갖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거쳐서 진짜 하고 싶어 그러면 그 관련된 전공들로 가면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다른 아이들보다 몇 단계가 더 발전할 거예요. 성숙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아니니까 난 차라리 공부를 하는 게 맞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네. 거고 제일 답 없는 아이는요 무기력한 아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도 적당히 하면서 무기력한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요. 맞아요. 뚜렷이 잘하는 건 아닌데 하기는 하는데 뭔가 에너지도 없고 그냥 시키니까 하는 것 같지.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미술을 딱 결정을 했거든요. 그 전에 공부하다가 저희 부모님도 엄청 반대를 했어요. 정말 울고불고 싸워가지고 나 미술 하겠다 해가지고 한 거여서 아이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긴 알죠. 결국에 할 애들은 하더라고요.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축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축구부를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했는데 아버지가 되게 엄하셨어가지고 그 반대에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고분고분히 포기하고 공부를 하면서 축구랑 체육 시간을 좋아하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저도 고3 돼서 체대를 가겠다고 결국에는 체육을 전공하게 됐고 지금 돌아와서 생각했을 때는 축구부를 많이 들어갔으면 적성과 이런 재능 이런 걸 따졌을 때 축구 선수로 성공했을 것 같은 생각은 안 들지만 그래도 그게 좀 아쉬운 마음이 지금 되게 많이 남아있어요. 또 하나 드는 생각이 그때 그렇게 해서 축구 선수가 결국은 못 됐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체육교사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험을 했으면 지금 굉장히 더 큰 자산이 됐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아이들이 뭔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본 경험이 있으면 반미체가 아니고 다른 것을 하게 되더라도 분명히 성공해낼 에너지가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 저희 세대는 사실 직업을 평생을 가져가지만 지금 이 아이들 세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직업이 두세 개 이상 계속 바뀔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을 이런 음악, 미술, 체육으로 또 한번 열어주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평생 살면서 오히려 힘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체육 전공을 해보면서 어떠한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로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면서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많이 개선이 되고 좋아지면서 심리적으로도 자신감이 생기는 부분이 되게 좋은 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인생을 살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건강인데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국영수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더 드네요. 인생을 또 길게 봤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뭔가를 해야 될지에 대한 좀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올라오기 전까지, 즉 초등학교 6학년까지 이 정도까지만 하면 딱 좋겠다 하는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체육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축구는 초등학생 때 꼭 경험하고 오는 게 좋다고 축구?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유가 뭘까요? 전 세계적으로 제일 인기 있고 대중적인 스포츠 생각했을 때 축구거든요. 그 이유가 공 하나만 있으면 처음 만난 사람들하고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데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중학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서 어릴 때 축구를 좀 할 줄 알면은 자연스럽게 중심적인 자리에서 친구들하고 상호작용하고 교우관계가 개선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감도 생기고 또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 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축구 안에 다 녹아 있는 것 같아요. 뛰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공을 받는 것부터 네. 시작을 해서 팀 스포츠다 보니까 같이 어울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안에서도 포지션들도 사실 다 따로 있잖아요. 있다 보니까 내 역할은 무엇인가. 물론 어렸을 때는 뭐 개떼 축구라고 그러죠. 올려 달리긴 하지만 조금 진지하게 해봐야 됐다 그러면 포지션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따로 연습하는 아이들도 사실은 있고.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축구를 잘하는 남학생인데 학교 생활이나 교우 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우울한 정서를 보이고 한 친구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거의 축구하는 애들이 인싸. 그러니까 있어. 축구 열심히 하는 애 중에서 교우관계 문제를 본 적이 없고 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미 연습이 되는 거죠. 친해지기도 하고 에너지도 발산이 되고 축구 여자아이들도 축구를 뭐 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자아이들은 어떤 걸 추천해 주시면 좋을까요? 여학생은 방송 댄스 같은 종목을 방송 댄스. 하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학교 시기에 사춘기 시기가 되면 여학생들은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자기 신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고 방송 댄스 같은 종목을 하면은 내 몸으로 아름다운 동작을 표현할 수 있는 자신감도 생기고 또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관계적인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동작을 이렇게 거울 보면서 연습하는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관계가 연결되고 하는 것도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덤으로는 춤을 잘 추면 때때로 학교에서 행사가 있을 때 주인공이 되고 큰 인싸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감 뿜뿜한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서 열심히 땀도 흘리면서 운동도 되고 게다가 자신감도 생기고 또 친구들도 박수 쳐주고 그러면 이거 재밌겠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아이들이 아이돌 연습생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또 태권도 도장에서 태권도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맞아요. 피구도 맞아, 하고 맞아. 다양한 신체 활동 많이 많이 하기 하더라고요.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고 태권도도 있고 줄넘기도 있고 사실 뭐 다 좋죠. 혹은 가만히만 놔둬도 자기들끼리 돌아다니면서 뭐 운동하는 애들도 꽤 있어요. 남자애들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물론 할 건 좀 하고 학원 땡땡이 치면서 가는 건 안 되겠죠. 미술은 어떨까요? 어디까지 정도는 좀 해서 오면 좋겠다. 저는 미술학원이 굳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제가 미술 교사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미술 활동을 아이들과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봄에 풍경을 많이 보는 것 자체가 미술 경험이에요. 풍경을 보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민들레를 봤다. 그러면 민들레를 똑같이 한번 그려볼까? 그래서 한번 그려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진을 찍어보기도 하고 가을에 많이 하는 활동은 또 낙엽 가지고 이렇게 막 모양 만들잖아요. 그런 경험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나뭇잎을 관찰해보고 그거를 똑같이 선으로 한번 그려볼까? 그런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명화를 좋아하니까 탁자에 명화 그 캘린더가 있거든요. 매일 보면서 아이들과 얘기 나누고 그다음에 어느 날은 명화가 좀 웃긴 명화다 그러면은 따라 그리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큰아이 같은 경우는 똥손이라서 잘 못 그리면 선을 그을 때 너무 빠르게 그리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세밀하게 그려봐. 그러면 안 되면은 이렇게 대고 그리려고 하거든요. 그것도 되게 도움이 돼요. 우리 아이가 그림을 자신이 없다 하면은 대고서 그 아웃라인을 천천히 따라 그리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저희 둘째 아이가 다이소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다이소 가면은 점토도 있고 캔버스에 색칠하는 것도 있고 색칠 공부, 스티커 되게 다양하거든요. 거기서 뭐든지 흥미가 있는 거를 가지고 와서 주말이나 노는 시간에 그냥 진득이 앉아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근데 끝까지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냥 좀 치려다 말고 하지 말고 완성까지 해보는 거. 예, 그 경험이 나중에 수업에서도 끝까지 이어가는 힘이 되거든요. 미술학원을 다니면 당연히 장점이 있어요. 재료가 풍부해요. 네, 그래서 몸으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아이들 정서함양도 좋고 표현력에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피드백을 계속 해주시니까 그런 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미술을 너무 좋아한다, 다양한 방면으로 표현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미술학원을 다니면 너무 좋죠. 음악으로 넘어가 볼까요? 저 6학년까지 구체적으로 여기까지 하고 올라오면 좋겠다. 초등학교 시기는 음악을 잘 즐기고 수용하는 태도를 들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손에 힘이 없어서 악기 연주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오카리나 아주 작은 악기부터 시작을 하는 편이거든요. 항상 뭐든지 그렇잖아요. 아는 만큼 보이고 들리는데 아이들이 악보를 보고 읽고 연주하는 기본 능력이 이론적으로 좀 갖춰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장 접하기 쉬운 게 피아노인 것 같아요. 피아노 중에서도 체르니 100번 정도는 하고 오면 아이들이 충분히 악기를 연주할 수 있고 중학교에서는 합주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본 기능이 갖춰져서 오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학년 아이들에게 피아노가 좀 힘든 악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도 다양한 악기들을 연습하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떤 악기라도 좋으니까 부모님들께서 다양하게 경험하게 해보시면 좋겠고 악보를 읽고 쓰고 쉼표를 그리고 음표를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그
그 정도를 차근차근 익히게 온다면 중학교에서도 충분히 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활동도 좋고 혹시 네. 악기가 아니라 노래 부르는 거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합창부 네.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렇죠. 합창부 같은 것도 너무 좋죠. 네, 학교에 요즘은 합창부가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서 안타깝기는 한데 학교에서 합창부가 있다면 한번 시켜봐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연도 많이 다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BTS가 데치타라는 곡을 작곡을 했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데치타를 들려주셔서 그걸로 나는 작곡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국악도 옛날 음악이다 라는 편견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국립국악원 같은 데 가면 초의 명품병원이라고 해서 10,000원, 20,000원에 진짜 퀄리티 높은 음악을 들을 수가 있어요. 초등학생 이상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공연도 같이 한번 들어가 주시고 또 시립 공연장에서 하는 비교적 저렴한 뮤지컬 공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아이들과 같이 공연장에 가보셔서 어떻게 공연을 즐기는지 에티켓 이런 것도 배울 수 있고요. 기본적인 심미적인 감성을 자연스럽게 키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회도 가지만 미술관도 가면 좋아요. 미술관을 간 아이들이 그 경험이 진짜 중학교까지도 계속 이어지거든요. 거창한 뭐 유명 미술관을 가지 않더라도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거의 공짜거든요. 가까운 데 가서 그림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그림을 보기 전에 공부를 하고 가면 더 좋겠죠. 요즘에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유명 작가들이 왔다 그러면은 그 작가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가서 아이들과 같이 감상하고 얘기 나누고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는 항상 맛있는 걸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술관 가면 엄마랑 좋은 추억을 쌓는구나 이렇게 좋은 생각을 심고 집에 와야지만 그 다음에 또 가고 싶고 영화도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볼 수 있겠죠. 미술관 가는 경험을 1년에 뭐 한두 번이라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체육 같은 경우도 프로 경기가 많이 있는데 야구나 축구 등 경기장에 직접 가서 관람하는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좋다고. 월드컵도 진행이 되고 가까운데 한 번씩 그런 관람을 하셔도 우리 주변에 볼 것들이 사실 많이 있죠. 그런 게 다 체험이고 공부고 예체능도 마찬가지로 또 거기서 아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가장 또 인상 깊은 내용이 특히 두 분이 안 좋은 일이 있으시거나 건강이 안 좋으셨을 때 음악과 미술이 힘이 된다. 그러니까 삶을 지탱하는 힘.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초등 때부터 그런 힘을 실어주시는 거 단순히 좋은 대학 가는 건 넘어서 엄청난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애들뿐만이 아니라 아마 영상 보시면 나라도 좀 하고 싶다는 생각 드실 것 같거든요.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면서 미체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 아이가 조금 더 관심 있어 하는 분야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시고 혹은 지금 4학년인데 5학년인데 계속 시키는 게 맞나라고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냥 딴 쓸데없는 시간을 줄여서 하는 거 현실적으로 부동산도 중요하니까 그걸 대체하다기보다는 남는 짜투리 시간 잘 이용해서 좀 더 오래 시켜도 괜찮지 않을까 아이가 좋아한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런웨이 다음 주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